안녕하세요. Easy and Smart 엔지니어링의 정규범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트랜지스터의 해석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 트랜지스터 등가 기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랜지스터 등가 기호를 사용하면 트랜지스터가 포함된 회로 해석이 매우 쉬워지는데요. 트랜지스터 등가 기호는 DC 등가 기호와 AC 등가 기호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트랜지스터의 실문 사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 차트는 트랜지스터의 구조와 특성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트랜지스터는 컬렉터, 베이스, 에미터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기호는 이와 같이 표시하겠습니다. 컬렉터와 에미터는 N-타입 세미컨덕터, 베이스는 P-타입 세미컨덕터가 되겠고요. 이와 같은 구성은 NPN 트랜지스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에는 PN 결합으로 다이오드 특성이 되겠고요. 따라서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의 전류 방향은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반대 방향으로는 흐르지 않겠죠. 오른쪽의 그림은 트랜지스터 기호에 대해서 전류 전압 기준 방향을 정해준 것입니다. 베이스와 에미터가 다이오드 특성이므로 베이스 전류는 이와 같이 잡아주게 되겠죠. 반대 방향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겠습니다. 컬렉터 전류 방향은 위에서 밑으로, 에미터 전류 방향도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됐을 때 전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0인 경우는 모든 전류가 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압 기준 방향도 베이스와 에미터, 컬렉터와 에미터 사이로 VB와 VC와 같이 표기되겠습니다. 이번 차트가 트랜지스터의 특성을 나타난 차트가 되겠는데요. 컬렉터와 에미터 사이에 이와 같이 플러스 전압을 가하고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에도 플러스 전압을 가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베이스 전류가 아주 조금 흘렀을 때 컬렉터 전류가 매우 크게 증폭돼서 흐르는 그러한 특징을 보이겠는데요. 그 비율을 베타라고 하면 컬렉터 전류 IC는 베타 IB, 베이스 전류의 베타 배가 되겠습니다. 이때 베타는 50에서 대략 한 250 이 정도가 되겠고요. 이 크기는 트랜지스터의 특징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이때 베타를 Common Emitter Current Gain, 공통 에미터 전류 이득이라고 합니다. 한편 에미터 전류는 베이스 전류와 컬렉터 전류의 합이 되겠죠. 이때 컬렉터 전류를 에미터 전류의 B로 표시한 비율, 즉 IC를 알파 IE라고 하면 알파는 당연히 1 플러스 베타분의 베타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IE는 어떻게 되죠? IC 플러스 IB인데요. 이것이 IC가 베타 IB가 되기 때문에 1 플러스 베타 IB가 되죠. 그런데 컬렉터 전류는 베타 IB가 되니까 IC는 어떻게 되죠? 1 플러스 베타분의 베타 IE가 되겠습니다. 이때 알파가 공통 베이스 전류 이득, 커먼 베이스 커런트 게인이 되겠습니다. 이번 차트는 트랜지스터의 특성 곡선을 표시한 것인데요. 베이스 에미터의 전류가 이와 같이 된다. X축이다. 트랜지스터의 베이스 에미터 전압을 이와 같이 가하면 어떻게 되겠죠? 컬렉터 전류는 이와 같이 exponential 텀으로 증가하겠습니다. 지수 함수가 되겠죠. 이와 같이 되겠죠. 이때 VT는 Q분의 Kth, 서멀 볼테지가 되겠고요. 20도씨에서 25mV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17도에서 25mV가 되겠죠. 이번 차트는 베이스 에미터 전압에 대한 에미터 전류, 즉 1 플러스 베타 IB, 알파 IC가 되겠습니다. 이 특성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베이스 에미터 전압이 일정한 DC가 걸리면 당연히 에미터 전류는 일정한 값이 되겠죠. 즉 이 Y축을 에미터 전류라고 하면 일정한 값이 되겠죠. 시간에 따라서.
그런데 베이스 에미터 간의 전압을 시간에 따라서 약간만 변동시키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약간 변동시키면 전압이 올라가면 당연히 전류가 올라가겠죠. 이 커브상으로. 전압이 내려가면 이 커브상에서 당연히 전류값이 작겠습니다. 따라서 베이스 에미터 간의 전압이 이와 같이 조금씩 바뀐다면 컬렉터 전류는 이와 같이 바뀌겠습니다. 따라서 이 전류를 직류와 교류로 나누면 검은색으로 표시된 직류와 회색으로 표시된 교류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이때 이 델타 VB가 매우 작은 경우, 그 경우에는 이 기울기가 일정하게 되겠고요. 따라서 이 전압값이 아주 적게 변하는 경우 이 기울기를 구하면 R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즉 에미터 저항분의 1이 되는 것이죠. 이때 R2는 I2분의 VT가 되겠는데요. VT는 서멀 볼테이지 17도에서 25mV 정도 된다고 그랬죠. 또한 IE는 에미터 전류가 되겠습니다. 이번 차트는 이상적인 NPN 트랜지스터를 등가 회로로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등가 회로는 이와 같이 되겠죠. 베이스에 일정한 전류를 흘리면 어떻게 되죠? 베타 IB가 컬렉터 전류가 되겠죠. 여기에 IE라고 표시했는데 IC가 되겠습니다. 또한 에미터 전류는 베이스 전류와 컬렉터 전류의 합이 되겠습니다. 또한 베이스와 에미터 간에는 일정한 전압 VB가 걸리겠죠. 일정한 전류가 흐르니까요. 여기에 전압의 VB에 교류 텀이 합쳐진 경우가 되겠습니다. 합쳐지면 전류도 이렇게 이와 같이 합쳐지겠죠. 전압은 좀 전에 구한 VB는 REIE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했을 때 직류텀과 교류텀을 나누면 이와 같이 표시되겠죠. RE는 IE분의 VT가 되겠습니다. 즉 직류와 교류가 합쳐진 등가 회로는 직류 등가 회로와 교류 등가 회로로 나누어지겠습니다. 등가 회로를 등가 기호로 그리면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등가 기호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직류 등가 기호는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또한 교류 등가 기호는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직류 등가 기호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베이스 전류가 IB라고 하면 컬렉터 전류가 베타 IB다. 이것은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베이스 에미터 간의 직류 전압은 VB가 되겠다. VB가 있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VB는 베이스 에미터의 특성이 다이오드 특성이니까 대략 한 0.7V 정도가 되긴 하겠지만요. 또한 교류 등가 기호는 이와 같이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그래프의 해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RE는 이와 같이 에미터 쪽의 저항으로 표시했는데요. RE는 I2분의 VT가 된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VT는 서멀 볼테이지가 되겠죠. 17도씨에서 25mV가 되겠습니다. IE는 에미터 전류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IP 베이스 전류가 IB면 컬렉터 전류도 베타 IB다. 이것을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이 기호에서 이 부분의 전압은 0이 되죠. 왜냐하면은 이 부분의 전압이 DC 전압인데 DC 등가회로에서 가져갔기 때문에 교류 등가 전압은 0V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베이스 에미터 전압의 교류 전압은 여기에 다 나타나겠죠. 즉 VB는 RE, IE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등가 기호는 어떻게 되죠? 컬렉터와 에미터 사이에 전압을 가했을 때 그때 추가적인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즉 여기에 저항을 넣어준 거와 같은 그런 효과의 전류가 흐르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실제적인 등가 기호는 이와 같이 그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어야 될 사항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베이스 전류가 IB일 때
이쪽에 흐르는 전류는 베타 IB가 되겠죠. 또한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에는 에미터 쪽에 R이라는 저항이 있겠습니다. 이때 RE는 I분의 VT로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또한 컬렉터와 에미터 사이에 저항 R0가 있죠. 이 R0 값은 IC분의 VA다. 여기서 VA는 early 볼테지가 되겠고 트랜지스터에 의해서 주어진 값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트랜지스터의 실제적인 등가 기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등가 기호를 사용하면 정전류원의 해석과 설계, 차동 증폭기의 설계와 해석, 오피암프 전체 회로에 대한 해석과 설계가 매우 쉬워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항에서는 차츰차츰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